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구석 에드와드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한동안 못 올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방구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재택근무를 할 때는 유튜브를 올리고 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무한폐렴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출퇴근을 시작하면서부터 유튜브를 만들고 올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재택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유튜브를 다시 할까 말까 약간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과연 저한테 맞는 플랫폼인지 제가 약간의 고민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얘기를 보고는 제가 도저히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무조건 이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약 유명 유튜버가 된다면 이 모든 공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관 지명자 장관이 아니라 장관 지명자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 이러니까 너무 길고 발음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변오빠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남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냐고요? 저한테 오빠뻘이냐고요? 아닙니다. 인상 보십시오. 그냥 딱 기생 오빠입니다. 그냥 긴생 오라비 전형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참,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김현미 장관이 퇴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역대급 무능 장관의 표본 같은 사람이 김현미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거의 2400% 이상을 올려버린 대단한 사람이 김현미 아닙니까? 그래서 25번째 김현미의 부동산 대책은 퇴임이다 라는 환영의 제목을 단 신문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빠가 지명을 당한 이후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저격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블라인드라는 사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인데요. 블라인드라는 사이트는 요즘 유행하는 대나무숲 같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즉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혹은 다른 직장의 직원들이 자기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연봉 정보라든지 회사의 비리라든지 회사에 짜증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올리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빠가 장관으로 지명당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불만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기 기관의 수장이 장관이나 이런 식으로 영전을 하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자기의 전 상관이 올라가면 자기 조직이 좀 힘을 받고 편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변호빠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받자마자 바로 저격글이 여러 건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 개만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런 글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번에 대한 평들이 뭐냐면은 직원들의 평이 뭐냐면 직원들을 정말 괴롭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라도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오빠 스타일의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한 최근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말아먹은 김수현 전 실장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점, 그리고 이분의 사상적인 문제, 이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이분의 재산의 차명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마인드라는 겁니다. 개돼지들아, 니네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거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거지처럼 살아라면 살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자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품질이 개떡같이 집들이 공급되니까 하자에 대한 민원들이 늘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니까 국민들 눈높이를 낮춰라. 내가 스탠다드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LH 사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악평 일색인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제가 제목에 나온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의 기존 소신이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대부분은 잘 아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땅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보면 LH라든지 이런 데서 땅을 공급을 받아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올리고 그거를 우리가 사는 이런 형태가 되고, 개인주택도 뭐 당연히 땅을 사서 집을 올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공기업이 땅을 빌려줄 테니까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환매조건부라는 건 뭡니까? 개인이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긴 하지만 나중에 정부가 다시 그 땅을 되사가는, 환매해가는 조건으로 땅을 사가는, 결국 토지 임대부나 환매조건부나 뭐 내용이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위에 건물만 가지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추미애 장관의 설명이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이 사용권만 인민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 앞으로 국민들은 땅을 가질 수 없다, 가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 소유권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 방식인 겁니다. 기존에 보면 계속 이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임대주택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임대주택이 뭡니까? 땅은 LH나 SH나 정부가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돈을 내고 임대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임대주택하고 똑같은 개념이 이 변호빠가, 추미애가 말하는 방식인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공기업이 가지고 사용권만 인민이 가지라는, 그냥 공산주의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임대주택 제도를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추미애가 저런 소리 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역시 추미애 미친년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가지자라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추미애가 초반부터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윤석열이랑 싸우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저런 데 자꾸 끼어드나 했는데, 저런 생각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공산주의로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방침의 가장 핵심의 토지 소유권과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말만 자유 대한민국이지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파의 다른 부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에게 뭔 잘못을 저지르고 뭔 사고를 쳤고 이런 것 이전에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쌍욕이 나옵니다. 중국은 중국시라 그러는데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중국에 살아봤습니다만 이게 좀 제도가 약간 복잡합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만 가집니다.
개인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 아파트 짓고 건물 짓는 걸 어떻게 하냐? 그냥 토지 사용권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토지 사용권의 기간은 얼마냐면 주택은 보통 70년, 공장 같은 거는 50년, 상업용 빌딩은 40년 이렇게 빌립니다.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빌딩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연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라가 내 나라 그러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논의가 계속 중국에서도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좀 중국도 아주 골치 아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50년, 70년, 40년으로 해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나 추미애나 이 빨갱이들이 이런 토지 임대 후 건물 소유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떠듭니다. 그런데 전부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저게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킨다면 상해나 북경의 집값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서울보다 훨씬 비쌉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북경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북경에 좀 살고 상해도 오래 살았는데요. 북경에서 마지막 살았던 10년 전에 북경에 제가 살던 아파트의 월세가 한 달에 360만 원입니다. 3,000달러였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도 월 3,000달러면은 아파트 임대료로 싸지 않은 가격인데요. 제가 3,000달러짜리 집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고급 주택도 아니었고 정말 괜찮은 정말 대기업 직원들이 살거나 외교관들이 사는 집은 4,000불, 5,000불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가보면 뭐 대단한 거 있느냐? 근데 한국 아파트보다 오히려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싼데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사용권만 개인이 가지면 집값이 잡힌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공산당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주 유튜브로 올릴 수 있도록 좀 부지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기다려 주셔서 다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